육류와 쌀 등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한인들의 식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됩니다. 한국관세청이 해외에서 호화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가구 소득의 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퀸즈 주민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들의 주식인 쌀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육류에 이어 쌀 그리고 수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한인들의 식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 대형 마켓입니다. 지난달 쌀 40파운드 기준 $20에 팔리던 쌀값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으며 앞으로는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값이 오르는 것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극심한 가뭄으로 쌀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20불에 세일된 가격으로 계속해서 쌀을 공급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세일된 가격으로 드려야겠지만 그전보다 조금 더 오른 가격으로 일단 최소한의 가격으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드시는 쌀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쌀값 인상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매일 수백 인분의 밥을 짓고 있는 한인 식당 업주들도 울상입니다. 사입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기가 나쁘면은 또 들어오는 사입비가 좀 낮아야 되는데 비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되게. 수산물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와 연어 등 수산물의 어항량 급감에 따라 생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대비 새우 가격은 2배, 연어는 50%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수산물을 즐기는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구입량은 예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비해서는 새우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소비자로서의 구매하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한 50% 정도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동부 지역에 불어닥친 폭설과 한파,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이상기후로 인해 당분간 식자재 가격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금숙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으로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열렸던 전반기 마지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뉴저지 한인회 이금숙 이사장. 지난달 취임식과 함께 미래 발전적인 한인회를 다짐했던 이 이사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 이사장이 밝힌 사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강훈 현 회장과의 의견 불일치.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이전 이사장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인회이기에 이사장직에 누구보다 애착이 컸다며 하지만 유 회장과의 의견 대립이 생각보다 커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한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한인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인회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할 마음으로 한인회 이사장직을 맡았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유강훈 회장님과 뜻이 맞지가 않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한인회를 봐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저지 한인회 유강훈 회장도 이전 이사장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이미 이사장 회비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의 사퇴에 회장과의 의견차가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사장과 함께한 시간이 워낙 짧아 제대로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의견 차이로 사퇴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공석인 이사장 자리엔 당분간 부이사장이 대신한다며 외부 이사장 영입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사장님이 좋은 분이
영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좋은 분이 들어와서 함께 하여 주시면은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장님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사회에 부이사장님을 인준 제청을 하여서 지난 몇 년간 가진 내분으로 한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뉴저지 한인회.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뉴저지 한인사회 중심에 서길 기대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됩니다. 새로운 자본과 재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민주당 제로드 폴리스 하원 의원은 지난 6일 기업가 활동 및 투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폴리스 의원은 전 세계 각국에서 건전한 자본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이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투자 이민 신청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투자 이민 쿼터가 사실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투자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 신분 보장 조항을 두어 투자 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 21세를 초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 이민 처리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일하는 파타임 직원도 풀타임 직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풀타임 직원 채용 의무 조항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오는 2015년 9월 시효가 종료되는 $50만 투자 이민 제도를 영구화할 것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뛰어난 외국인 사업가의 경우 투자금 없이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에 쇼핑 가는 한국인의 동무대라든지 맨하탄의 명품 거리는 한국인이 주 고객이다 등의 루머가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사업을 빙자해 해외로 빈번하게 출입하며 호화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로 해외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3개월간 $5,000 이상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 인출을 하게 되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한국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0,000 이상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과 사용 내역을 1년에 한 차례 통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 이상 사용자 명단을 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진 1년 단위의 결제 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한국 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 시 개인 면세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받았지만 외국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크레딧 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통보받으면 해당 여행자의 관세 누락이나 수입 가격 저가 신고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 추방 소송에 회부됐지만 추방을 모면하고 승소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 10명 중 추방 판결이 7, 8명에 달했던 10년 전에 비하면 최근 승소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 소송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 회계년도 들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의 추방 소송 승소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이 추방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이민자 2명 중 1명이 이민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방 판결률이 가장
가장 높았던 지난 2005년에는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률이 80.5%에 달했으며 그 이후에는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률은 대체로 70에서 80%에 달해 추방 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10명 중 7, 8명이 결국 추방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추방 판결률이 62%로 급락했고 이어 2013년에는 52.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추방 판결률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는 2014 회계년도 1사분기 동안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소송 4만 2천여 건 중 추방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50.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 중 약 2만 1,400여 명이 추방 소송에서 승소해 구제된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높은 주거비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전체 수입의 약 30%가 적당하지만 퀸즈 주민의 30% 이상은 가구 소득의 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뉴욕 주민 주거비 부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뉴욕주 세입자의 50.6%, 주택 소유주의 33.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고 있었습니다. 퀸즈 세입자의 경우 30.2%가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습니다. 연방정부에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기준인 소득의 30%를 넘는 렌트를 내는 가구는 퀸즈 세입자의 53.7%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로 퀸즈 주택 소유주의 43.2%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와 재산세 등으로 부담했습니다. 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퀸즈 주택 소유주도 22.8%나 됐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주거비가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도 세입자의 27.9%, 주택 소유주의 15.1%로 기록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지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의 주거비는 각각 18.6%와 9.9% 인상됐으나 가구 중간소득은 오히려 세입자가 7.1%, 주택 소유주는 1.6%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재산세가 이 기간 중 12.3% 오른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 뉴욕시장의 교육 정책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건물 사용을 금지하면서 200여 명의 학생들은 올가을 학기부터 갈 곳이 없습니다. 차터 스쿨 석세스 아카데미가 뉴욕시 정부와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차터 스쿨에 대해 공립학교 건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달 차터 스쿨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맨해튼 할렘에 있는 3개 차터 스쿨에 대해 공립학교 공간 사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성공한 차터 스쿨 중 하나인 석세스 아카데미의 에바 모리코위츠 설립자 겸 최고 경영 책임자는 어제 이에 대해 뉴욕시 정부와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83개 차터 스쿨 중 63%가 공립학교 내 카페테리아, 체육관,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그러나 공립학교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 17개 차터 스쿨 중 3개 학교에 대해 건물 공유를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렘 센트럴 중학교는 인근 PS 149 학교 건물을 오는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194명의 학생이 교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고 퀸즈 사우스 이스트의 어거스트 마틴 고교와 맨해튼 다운타운 머리버그 트라움 고교 역시 사용할 건물이 없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일방적으로 건물 사용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 마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물 보호를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마차를 없애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센트럴파크의 관광객용 마차가 비인도적이라면서 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당선 한 달 만에도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현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마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달 들어서 마차를 없애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단체 NY 클래스 관계자는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의 하나인데 말이 자동차와 함께 길거리를 달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마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20여 건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풀을 뜯어먹고 다른 말들과 어울려 놀아야 하는 말들이 매일 마구간과 뉴욕 시내를 오가는 생활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마차를 없애는 대신 똑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20세기 초반 외양을 갖춘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마차협회의 크리스티나 헨슨 대변인은 정부가 생계가 달린 일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마차 운행 폐지를 강행하면 뉴욕시를 상대로 제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센트럴파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마차 운영업자는 170명에 달하고 220마리의 말과 68개의 마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